안녕하십니까.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화라고 합니다. 오늘은 투석혈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투석혈관이 보내는 이상 신호, 투석혈관이 이상이 있을 때 의심되는 어떤 증상이라든지 신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투석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 또 하나는 오히려 혈관이 커져서 생기는 증상, 마지막으로는 혈관이 혈전이나 기타 다른 원인 때문에 막혀서 생기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각각에 따라서 증상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좁아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팔이 붓는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막혔다고 그러면 당연히 투석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일단 평상시에 어떤 증상이 느껴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저희 병원에 많습니다. 오늘은 이상이 있으면은 어떤 증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석혈관이 이상이 있을 때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한 6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협착, 그리고 두 번째는 혈전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 세 번째는 동맥류, 네 번째는 파열이라든지 어떤 기타 혈관 자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고요. 다섯 번째는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심장 자체에 어떤 이상이 있을 경우에 투석혈관에 어떤 증상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분명히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대부분 투석이 잘 안 된다, 투석 자체가 아예 시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혈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미리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투석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원인들이 있고 각각이 나타나는 증상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증상은 부종, 붓기입니다. 이 붓기가 투석하는 팔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팔 말고도 투석하는 쪽 얼굴이 붓는다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십니다. 투석혈관은 아시다시피 동맥과 정맥을 이어가지고 동맥의 피가 정맥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동맥 자체가 좁아져서 오시는 경우보다는 정맥 쪽에 협착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입량은 많아지는데 정맥에서 그것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정체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동정맥류가 있는 팔 자체가 붓게 됩니다. 그래서 좀 붓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다가 나중에 완전히 다 박혀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팔이 붓는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병원을 방문하셔갖고 초음파 검사라든지 조영술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받아서 협착 부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협착이 있으면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종, 그리고 투석이 끝나고 바늘 빼고 난 다음에 지혈지연이라고 그러죠. 피가 잘 안 멈추는, 그리고 투석하는 중에 투석 기계에 압력이 걸려서 알람이 울린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협착에 의한 투석혈관의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투석하고 난 다음에 팔 부위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보면은 협착이 있거나 그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증상은 투석하고 난 다음에 바늘에서 혈전이 나온다거나 투석 시에 압력이 걸린다거나 이럴 때는 혈전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혈전이 있으면은 피가 지나다니는 길에 혈류를 방해를 하게 돼서 압력이 걸리는 것도 비슷한 이론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혈관 벽에 있던 혈전이 바늘을 빼면서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증상인데요. 투석을 하고 난 다음에 투석을 자주 찌르는 그 부위에 혈관이 커져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의 피부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많이 하얗게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부와 혈관 사이에는 원래 지방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혈관이 커질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지방층이 점점 얇아지거나 아니면 거의 없어지는 경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동맥류, 혈관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혈관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크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지혈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투석하는 중에 혈관이 파열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흐르는 혈류량이 오히려 더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혈관 자체가 커지다 보면은 심장이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혈관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줄여주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증상인데요. 지혈지연이 있거나 투석혈관이 있는 피부가 빨갛게 변했다거나 그리고 열감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투석혈관의 파열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자가혈관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는 이런 파열이 그렇게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진 않지만은 인조혈관을 이용한 투석
투석혈관 부성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인조혈관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크기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늘어난 게 아니라 파열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지혈지연이 있고 빨갛게 변하고 열감이 있다고 한다면은 파열과 동반한 감염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투석혈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갈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감염에 의해서 세균이 이제 이 피를 타고 돌아서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이라는 질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열과 동반한 그 감염이지만은 더 진행된 감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늘 찔렀던 부위에 고름이 나온다거나 삼춘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이미 많이 감염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 교정술과 더불어 항생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혈압 변화. 투석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오히려 반대로 올라간다거나 또는 얼굴이 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심장의 문제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흔치는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6가지 이제 증상들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각각 증상에 따라서 이제 치료법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커진 것은 치료법이 그 3가지 정도로만 나눠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좁아진 곳은 우리가 흔히 PT라고 하는 풍선이나 스텐트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는 시술을 받으시면 되고요. 너무 커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그 커진 혈관을 줄여주는 축소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 막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혈전이 생겼기 때문에 혈전을 빼주는 혈전 제거술과 동반해서 풍선을 이용한 확장술을 시행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터진 경우라고 한다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술적 치료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협착 같은 경우에는 PT라고 하는 중재적 시술과 더불어 수술적으로도 좁아진 부분을 교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조혈관이나 자가혈관을 이용해서 있는 수술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혈전 제거술인데요.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중재적 시술로 혈전을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양이 많거나 혈전이 너무 딱딱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관이 이제 완전히 막힌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술을 통해서 완전 막힌 부분을 다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본인이 갖고 계신 혈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하는 수술들이 되겠고요. 혈관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착 부위가 너무 긴다거나 아니면 혈관 자체가 너무 전반적으로 다 막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교정술이나 중재적 시술을 통해서 회복하기 좀 어려운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인조혈관을 사용하신 경우에 혈관 자체에 파열도 동반돼 있고 감염이 심해서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혈관 안에 이렇게 세균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균이 우리 몸 전체를 다 타고 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인조혈관에 파열이 생겨서 감염이 생긴 경우라면 단순히 그 부분만 절제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혈관에 혈류가 돌지 않게끔 해야 폐혈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용했던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감염이 인조혈관에서 국소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만 인조혈관을 덜어내고 양옆으로 혈관을 막은 다음에 지속적으로 항생제 투여 및 감염된 부위를 계속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감염이 다 완전히 치료됐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다시 잇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상 신호들을 평소에도 잘 상기하셔가지고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미리미리 본인 혈관에 대해서 상태를 관찰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투석혈관이 보내는 어떤 이상 징후,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투석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시긴 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거나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상시와 좀 다르다, 궁금하다 이런 점이 있으면은 즉시 가까운 투석혈관과 관련된 병원에 문의를 주시거나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혈관외과 전문의 김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